국악방송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세상을 보는 다양하고 섬세한 시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오늘 함께할 분은 시간 강사입니다. 배민합니다. 를 쓰신 이병철 시인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병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책 소개 보니까요. 일단 직함이, 직업이, 이 앞에 들어가는 문구가 굉장히 많아요. 시인, 문학평론가, 대학 강사, 배달 기사. 그쵸? 그 시를 쓰면서 이제 문학평론도 겸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한테 문학을 또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수업이 없는 날에는 틈틈이 그 배달 라이더 부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몸이 12개, 게다가 하루가 48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인 이병철 씨는 어떤 작품을 남기셨는지. 등단한 지는 이제 거의 한 10년 정도 가까이 됐는데요. 일찍 등단하셨네요. 예, 뭐 그런 셈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예. 첫 시집이 2017년에 나온 오늘의 냄새라는 시집이 있고요. 네. 작년에 두 번째 시집인 사랑이라는 신을 계속 믿을 수 있게 라는 네. 요 두 권의 시집을 지금 내고 네. 예, 그밖에 뭐 다른 글쓰기들도 뭐 열심히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문학평론가 이병철 씨는요? 평론이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이제 시하고는 조금 이제 결이 다른 글쓰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시나 소설이나 하는 문학 작품에 그 뭐 해설을 쓰거나 경향 같은 것들을 좀 모니터 해가지고 그것을 종합해서 정리하는 그런 글을 쓰거나 하는데요. 평론집이 한 권 나온 게 있고 그밖에 뭐 다양한 칼럼, 평론 이런 글들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아니 신기한 게요. 시를 쓰는 어떤 시선으로 세상이나 사물을 볼 때와 평론가의 마음으로 세상과 글과 사물을 볼 때 좀 많이 다르지 않나요? 아무래도 이제 그럴 텐데요. 네. 근데 저는 주로 이제 시 평론을 쓰는데요. 시에 대한 평론을 쓰는데 네. 평론을 쓰게 된 계기도 일단은 제가 시를 더 잘 쓸 수 있을 거라는 좀 공부의 차원으로 평론을 시작하게 됐는데 네. 쓰다 보니까 평론가의 마음으로 평론을 하기보다 그러니까 시인의 마음으로 평론을 하니까 이 시를 쓴 시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를 썼는지 좀 알 것 같은 거 공감이 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뭔가 작품을 쓰신 분들도 네네. 그러면 시인님의 평론을 훨씬 더 좋아하시겠네요. 뭐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대학에서는 문학 어떻게 가르치세요? 지금 문예창작과에서요. 지금 제가 명지전문대 그리고 한양여대, 중앙대 이렇게 세 곳의 학교에 출강 중인데요. 네. 이번 학기에는 문예창작을 위한 창의적 발상이라는 그런 수업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많은 걸 하시는데 그럼 배달 기사는 언제 하세요? 근데 제가 뭐 배달 기사, 배달 라이더라고 저를 소개하기에는 네. 파트타임 알바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비중이라서 일단은 수업이 없을 때 수업이나 아니면 원고 써야 될 게 없을 때 그때 이제 틈틈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지금 한지는 벌써 한 1년 한 3개월 정도, 2년 네. 한 2, 3개월 정도 됐고 이게 아무래도 주말에 어디 외출 안 하시고 가족분들하고 같이 외식 대신에 요즘은 배달 음식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아무래도 수요가 좀 있으니까 주말에 좀 일을 하려고 거기 좀 집중한 편입니다. 주말에. 아니 배달 일을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예를 들면 시간이 남아서 이건 아닐 것 같아서요. 일단은 시간이 남긴 남더라고요. 네네. 그 뭐 원고라는 것도 늘 이제 써야 할 원고가 있는 건 아니고 그 수업이라는 것도 말 그대로 시간 강사이기 때문에 그 수업이 있는 날만 이제 학교에 가면 되는 거라서 일단 시간 좀 남기도 했고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제가 하던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그 한국연구재단에서부터 지원받아서 하는 한 2년 정도 계약해서 하는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종료가 되면서 이제 월 수입의 상당수가 이제 사라지게 네. 된 거죠. 그래서 시간은 있는데
수입은 네, 줄었으니까. 줄었으니까 손 놓고 있자니 열심히 좀 뭐라도 좀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된 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병철 시인의 목소리로 책의 일부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엄마의 첫 해외여행이라는 그런 글입니다. 환갑을 훌쩍 넘긴 엄마를 유럽에 보내드리게 됐다. 어떻게든 첫 해외여행을 시켜드리려고 잔뜩 별렀다. 더 나이 드시기 전에 꼭 한번 보내드리고 싶었다. 엄마 친구분이 홈쇼핑 채널에서 코로나 블루 한 방에 날려줄 마치 영화 같은 스위스 이태리 9일 상품을 보시고는 엄마를 꼬드겼다. 이때다 싶어 동생과 함께 총공세를 펼쳤다. 돈 걱정에 또 물설다며 망설이는 엄마를 야단스레 부추겼다. 배달 라이더 일하면서 모아둔 돈으로 여행 보내드린다고 하면 엄마가 속상하실 것 같아 전세 연장 계약할 때 보증금에 보태려고 따로 빼둔 박사후 국내 연수 퇴직금을 개봉했다. 배달 더 열심히 하면 금방 메꿀 수 있다. 카드 대금 등으로 다 빠져나가기 전에 서둘러 엄마 통장에 송금했다. 가기로 했어 라는 메시지가 온 순간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모처럼 엄마가 활짝 웃었다. 요 며칠 엄마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실감이 안 난다다. 예약 특전에 포함된 정통 이탈리아 스파게티와 티본 스테이크를 먹게 됐다며 싱글벙글이다. 나도 싱글벙글. 내가 여행 가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 초등학교 때 수련회를 가면 엄마는 속옷과 수건마다 바늘로 내 이름을 박음질해 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엄마 준비물을 챙긴다. 엊그제는 보조 배터리를 갖다 드렸다. 그저께는 유럽 가이드북을 사다 드렸다. 어제는 여행용 에어 목베개에 바람을 불어 넣어드렸다. 엄마는 이모들한테 자랑하고 친구분들에게 자랑하고 일터의 동료들에게 또 자랑했다. 당신 일처럼 기뻐하신 한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다닐 수 있을 때 다녀. 나도 몸 성할 때 갔어야 하는데 이젠 무릎 아파 잘 걷지도 못하고 영영 틀렸어. 자식 잘 되는 게 효도. 부모님 마음 편하게 해드리는 게 효도. 이제 생각해보니 자식들이 만든 말인 듯하다. 부모님이라고 해서 왜 자식들이 누리는 좋은 세상을 누리고 싶지 않으시겠는가. 멋진 세상 구경하면서 맛있는 음식 먹고 돈도 신나게 쓰게 해드리는 게 효도라고 나는 생각을 고쳤다. 엄마 품에서 건강하게 자라 수많은 나라와 도시를 여행했으니 이제는 내가 엄마에게 넓은 세상을 보여드려야 할 때다. 언젠가 TV에서 본 모진 세월을 산 한 할머니의 인터뷰를 기억한다. 다시 태어나면 새가 되어 세상을 마음껏 날아다니고 싶다던. 우리 시인님 여행 좋아하시잖아요. 네네. 이미 많이 여행하셨죠. 네. 근데 내가 또 가야지 하고 생각하신 게 아니라 어머니 보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네요. 이게 저는 조금 제가 생각할 땐 제가 이제 철이 좀 늦게 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마지막으로 그 외국 여행을 갔었던 게 제가 2019년에 이제 미국이랑 캐나다 여행을 갔었는데요. 네. 이제 제가 다닌 여행은 정말 다 배낭여행이거든요. 네. 예, 힘들게 다 정말 이게 돈 모아가지고 가는. 아껴가면서. 네네. 네. 근데 그 캐나다 로키 산맥의 그 멋진 경관을 보고 있으니까 그 어릴 때는 그냥 내가 그 순간에 있다는 그 사실만 중요했지, 아, 이런 아름다운 걸 누군가하고 같이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못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애인이나 뭐 여자친구랑 뭐 나누면 좋겠다라는 뭐 그런 생각이나 했을 텐데, 이제 좋은 걸 보고 맛있는 거 먹으면은 이제 부모님 생각부터 나더라고요, 이제는. 그쵸. 예. 그래서 참 좀 건강하실 때, 힘이 있으실 때 좀 이런 곳도 와보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예, 좀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여행을 보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글 속에서 어릴 때 수련회 가고 그럴 때 어머님이 속옷에 네네. 이건
병철이 거, 네. 이병철 이렇게 해주신 것처럼 이제 엄마 챙겨드리려고 뭐 목 베개도 갖다 드리고 이렇게 챙겨주시는 모습 보니까 뭔가 만감이 교차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네, 이제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들은 좀 작아지시고 또 네. 자식 눈치 보시고 그러시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한편으로는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동시에 제가 이렇게 부모님이 의지할 만한 어떤 좀 튼튼한 좀 기둥이 기둥이 돼야 됐다는 게. 된다라는 이제 그런 책임감도 좀 들고 예, 그렇습니다. 아니 어머님이 그래 가기로 했다 할 때 너무너무 좋으셨죠? 예, 그때 정말 기뻤습니다. 혹시 혹시라도 안 안 가시면 가실까 봐. 예. 다녀와서는 뭐라고 하세요? 다녀와서는 그 어떤 막연하게 그 낯선 곳에 대한 그런 좀 두려움 같은 게 그래요. 예, 있으셨죠. 근데 이렇게 막상 이제 가보시니까 네. 아, 참 이렇게 멋진 세상이 있다라는 걸 예, 아신 거죠. 특히 스위스가 되게 좋으셨다고 거기 자연이 진짜 깨끗하고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스위스 보면서 와, 세상에 이런 곳이 있다니 뭐 정말 노후에 가서 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드실 정도로 좋았다고. 또 네. 가고 싶다고 안 하세요? 또 이제 다른 곳도 좀 가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요새는 이제 조금 여행이 완화가 됐으니까 네. 또 그런 또 기회가 또 주어지면은 아니 예. 어머님께서 아유 또 가고 싶다 하시면 우리 시인님은 배달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네. 되겠구나. 그 생각도 하실 것 같아서요. 네네. 아니 우리 작가님이 힘들 때는 어떤 때세요? 그 지금까지 이제 해왔던 일들이 그러니까 제가 해온 뭐 문학이라든가 어떤 문학에 대한 어떤 공부라든가 하는 것들이 당장 그러니까 뭐가 되지 당장 않잖아요. 예. 돈으로 딱 예, 바뀌지가 예. 않죠. 당장 이게 빵이 되거나 밥이 되지 않으니까 네. 그러다 보면은 지금까지 꿋꿋하게 잘 이제 해왔고 묵묵히 잘 걸어왔는데 어느 순간에는 괜히 사람 마음이 좀 침울해지거나 우울해지거나 할 때는 생각이 거기까지 안 내려가도 되는데 더 깊은 데까지 좀 내려가는 그런 날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럴 때는 아 이게 너무 뭐랄까 미래가 없는 몰입은 아닐까라는 이제 괜한 그런 걱정이 들곤 하는데요. 근데 저는 뭐 힘든 순간은 때때로 많이 있긴 하지만 네. 그게 보통 이제 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생계라는 이름으로 이제 많이 찾아오곤 하는데 네. 근데 저는 주저앉기 직전에 일어서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비관하지 않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스스로 그냥 혼자 주문처럼 그냥 강하다고 그렇게 늘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삶 안에서 감사할 것들을 찾다 보면은 예, 힘든 것도 금방 잊게 되는 것 같아요. 문학을 공부해서 문학이 바로 빵과 집이 되진 않는데 그래도 문학이 도움이 될 때도 있죠. 그래도 또 문학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는구나 할 때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저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예, 지금 이렇게 시인으로 또 작가로 살고 있는 이 자체가 정말 문학이 저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예전에 한창 이제 등단 준비하면서 열심히 습작하던 그 시간 동안 한 10년, 10여 년 정도 되는 그 시간 동안 뭔가 이렇게 결과로 당장 뭐가 나오지 않으니까 아 이제는 좀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정말 다 내려놓고 직장 생활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 직장 다니면서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해도 뭔가 마음 한 곳이 늘 허전한 거죠. 예. 기쁘지 예. 않으셨군요. 근데 막상 시를 한 편 쓰니까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 나는 다시 여기로 붙들려 와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네. 그때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요, 배달 일도요, 물론 내가 생계 때문에 배달 일을 뭐 하기도 하지만 배달 일이 나를 일으켜 세워줄 때도 있지 않았나요? 저는 이 일을 하면서요. 네. 제일 좋았던 거는 우선 네. 그 단순해서 좋았거든요. 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도 그렇고 특히 평론을 쓰는 일도 그렇고 그러니까 무언가 계속 끊임없이 뭘 생각을 해내야 되고 어떤 제 생각과 생각들을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것들을 모아서 마치 퍼즐 맞추듯이 짜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네. 근데 이 배달 아르바이트는 제가 일을 해보니까 정말 음식이 조리된 걸 받아서 그걸 받는 손님한테 갖다 주기만 하면 되는 그 단순 노동의 반복인데요. 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오히려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필요했었나 봐요, 저한테. 네. 예. 때로 그럴 때 있죠. 네네. 머리가 너무 힘들면 머리 말고 몸을 좀 힘들게 해야 되겠다. 네네. 그럼 머리가 살짝 가벼워지니까 이럴 네. 때가 있죠. 근데 배달 현장에서 난감한 상황도 또 만나시죠? 덜어 있는데요. 일단 제일 흔한 거는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이제 과속 방지턱 같은 게 워낙 높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조심해서 넘는다고 해도 이게 그 흔들림이나 어떤 진동 때문에 뭐 배달 음식이 조금 뭐 엉망이 뭉개지거나 될 수 예, 있죠. 그 음료 같은 게 이제 좀 새어 나오거나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그렇게 막 어떤 좀 어려운 곤란한 일을 겪은 적은 없는데 레모네이드가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 그게 이미 다 쏟아져서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해요? 얼음만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마침 눈앞에 보니까 그 슈퍼가 아파트 단지 입구에 슈퍼마켓이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레모네이드 파는 거를 네. 그걸 사서 이제 그걸로 대체해서 이제 드렸었는데 네. 다행히 저기 고객님께서 양해해 예, 주시고. 양해해 주셔가지고 예, 그래서 잘 넘어갔던 순간적으로 어떻게 보면 기지를 발휘해서 넘어갔던 그런 날도 있었어요. 예. 그 배달 현장에는 또 그간 알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네네. 여기서 음악을 한 곡 듣고 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림의 연주, 비, 달리다 듣겠습니다. 그림의 연주, 비, 달리다 들으셨습니다. 오늘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시간 강사입니다. 배민합니다를 쓰신 이병철 시인과 함께하고 있어요. 아니 시인님이 글만 잘 쓰시는 게 아니라 목소리도 좋으셔서 낭독을 듣는 재미가 있는데 시인님의 목소리로 또 낭독을 일부 들어보겠습니다. 네, 쪽방촌이라는 글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서울 동작구 이수역 먹자골목의 분식집에서 처음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다. 20년 전에는 가게에 붙어있는 동작구 배달 전도를 보고 배달 주소지를 대충 감으로 파악해야 했다. 그러다 보니 헤매는 일도 많았다. 20년 전 가을 이런 일이 있었다. 여느 때처럼 주방에서 내준 음식을 철가방에 넣고 배달을 가려던 참이었다. 주소가 적힌 포스트잇을 받았다. 처음 보는 생소한 번지수였다. 금방 찾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결국 헤맸다. 1시간이 넘어서야 도착한 그곳은 다 허물어져가는 쪽방촌. 어둠과 습기로 가득 찬 비좁은 계단을 올라 간신히 문을 두드린 단칸방이었다. 배달이요 라는 내 목소리에 문을 연 건 한눈에 보기에도 몹시 쇠약한 여자. 그리고 남편으로 보이는 사내가 가래 끓는 기침을 하며 삐쩍 마른 몸을 이불에서 막 일으키고 있었다. 곰팡이 냄새 진동하는 방에 음식을 내려놓으며 나는 늦어서 죄송하다고 했다. 부부가 주문한 쫄면과 짬뽕라면은 이미 불어터져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았다. 죄송합니다. 다시 가져다 드릴게요. 그러나 부부는 괜찮아요. 좀 불었으면 어때요? 먹으면 배부른 건 다 똑같은데 하며 웃었다. 나는 미안함과 고마움, 안쓰러움이 마구 뒤섞인 얼굴로 쪽방을 나서 눅눅한 계단을 다시 내려갔다. 그리고 몇 시간 후 그릇을 찾으러 갔을 때 신문지에 쌓인 그릇은 깨끗하게 설거지가 된 채 계단 아래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며칠 뒤 인근 아파트에 배달을 갔다. 김밥과 떡만둣국이었던가? 초인종을 눌렀다. 문을 열고 나온 중년의 여자는 다짜고짜 음식이 늦게 왔다며 다시 가져오라고 화를 냈다. 김밥 포장이 엉망이라며 떡만둣국이 불어터졌다며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 그 한음절 한음절. 이런 걸 누구더러 먹으라는 거야. 내 가슴에 쾅쾅 못을 박았다. 음식을 도로 철가방에 집어넣고 계단을 내려왔다. 다시 음식을 갖다 주고는
가게 구석에서 다 식은 김밥과 떡만둣국을 먹었다. 그릇을 찾으러 갔을 때 반쯤 남은 떡만둣국과 김치, 단무지, 휴지와 담배꽁초가 함부로 담겨 있는 그릇을 내려다보며 나는 조금 울었던 것 같다. 내 나름으로는 분식집 배달원이던 18살에 본 세상의 맨 얼굴이 슬프고 분해 견딜 수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쪽방초는 철거됐지만 아파트는 아직 그 자리에 있다. 그 부부는 어디로 갔을까? 야윈 여자의 숱 없는 머리와 병든 사내의 눈빛을 생각할 때마다 숨골이 저린다. 그들에게 따뜻한 국물과 쫄깃한 면을 가져다 주었어야 했는데 능숙한 방향탐지견처럼 그 집을 찾아냈어야 했는데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갈 수만 있다면 나는 그날 그 쪽방으로 다시 오토바이를 몰고 싶다. 잘 찾아갈 수 있다. 아직도 이 기억이 우리 시인님 가슴속에 깊이 남아 있어서 시인님 목소리도 살짝 그때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가요? 20년도 지난 일인데요. 네. 예, 아직도 뭔가 영화 보는 것 같이 좀 네. 생생한 그런 기억이에요. 진짜 따뜻할 때 그 배달해드렸어야 됐는데 하는 그런 후회, 또 아쉬움, 그 미안함 같은 게 좀 여러 가지로 들어요, 아직도. 네. 이때 그러니까 20년 전과 지금이 이 배달 환경은 많이 달라졌죠? 작년에 제가 이 배달 라이더 일을 이제 한 20년 만에 다시 하면서 네. 정말 놀랐는데요. 그 모든 시스템이 너무 편하게 이제 바뀌어 있던 거죠. 네. 일단은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으로 그 길을 정말 속속들이 다 찾아갈 수 있고, 네. 그리고 주문도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다 주문 관리도 되고, 어떤 곤란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담당하는 어떤 본사의 어떤 도움을 또 받을 수도 있고. 아마 그런 생각 드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다면 그 쪽방으로 다시 잘 갈 수 있는데 그런 생각 하시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네. 책 속에 보니까 일화 중에 홍보 글도 많이 써주셨더라고요. 네.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아무래도 이제 일을 좀 하다 보니까요. 네. 좀 자주 가게 되는 그런 가게가 있는데, 그 동네에 족발집이 하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곳에 배달을 몇 번 다니다가 네. 어떤 우연한 계기로 그 사장님이랑 이런저런 좀 대화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해서 뭐 글 쓰는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랬더니 이제 어느 날 그 사장님께서 이제 그 배달 어플리케이션하고 뭐 가게 전단지에 들어갈 어떤 홍보 문구를 굉장히 머뭇거리면서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뭐 어려운 일이냐 하면서 제가 흔쾌히 써서 드렸는데 굉장히 만족해 하시면서 네. 그 같이 식사 한번 그 우리 집에서 하자고 그 일 일찍 마치고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일찍 마감하고 갔더니 뭐 족발은 당연하고 네. 그리고 뭐 온갖 정말 맛있는 그 집밥 반찬들이 가득 차려져 있는 그런 밥상에서 같이 좀 대화 나누고 식사도 하고 정말 그러면서 마음이 되게 따뜻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배달 일을 하시면서 이 문학 일이랑 이렇게 또 콜라보가 됐던 경험이 더 있지 않으세요? 네. 콜라보라기보다는요. 네. 최근에 제가 이 책을 내고서요. 네. 책을 알리기도 할 겸 그리고 또 재밌는 이벤트가 되겠다 싶어서 그날 첫 주문하신 분 그리고 마지막 주문하신 분한테 그 책 선물을 드려야겠다. 음식을 드리면서 같이 책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결심을 처음 실행으로 옮긴 날이 네. 이제 9월 1일인데요. 네. 그 학교 개강일이거든요. 네. 대학생들은 이제 개강을 하는 날인데 마침 그날 저녁 시동 걸자마자 첫 주문이 들어왔는데 저희 지역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그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마침 잘 됐다고 생각을 했죠. 학생들한테 책 선물을 하는 일이니까 잘 됐다 생각을 하고 이제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거기 써 있는 주소대로 학생회관 219호였는데요. 그 1층에서 그 안내도를 보는데 좀 마음이 좀 복잡해진 거예요. 그 219호 국어국문학과라고 여기 써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뭔가 좀 마음이 여러 가지로 좀 하필, 예, 묘한데 하필. 예. 그래서 문을 두드렸더니 이제 정말 그 어린 갓 20살, 21살 된 학생 남학생 셋이서 네.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소곱창 전골이었는데 예, 그랑 날치알 주먹밥하고 네. 그래서 제가 음식을 주면서 네. 이제 사실 본업은 글 쓰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네. 이번에 새 책이 나와서 이제 책을 드리고 있다 했더니 네. 깜짝 놀라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저희 국문학과예요. 그래요, 학생들이. 그래서 저도 올라오면서 봤다고. 그래서 참 신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저는 뭐 국문학 이제 박사를 한 사람인데 네. 예, 뭐 그러면서 이제 인사를 하고 돌아서서 나왔는데 그 학생들이 환한 인사를 뒤로 하고 그 어둑어둑해진 그 계단을 내려와서 막 노을이 이제 완전히 저쪽으로 넘어가서 막 이제 쪽빛으로 저녁이 되어가는 그 시간에 캠퍼스를 딱 바라보는데 네. 좀 마음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만 복잡한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마 네. 그 학생들도 네.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감정을 좀 느끼지 않았을까 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보니까 역시 시인이시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노을에 대한 묘사라든가 이 말씀을 하실 때의 눈빛이 역시 시인이시다 하는 생각인데 시 쓰기 위해서 내가 이건 정말 꼭 유지해야지 또는 시인이라면 이래야지 뭐 이런 거 있으세요?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든 아무리 바쁜 중에도 뭔가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좀 하는 편이죠.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밖에서 뭐 이런저런 일을 하고 집에 와서 바로 책상 옆에 앉아서 뭔가를 창작하고 상상과 어떤 생각의 어떤 세계로 깊이 들어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 모드를 전환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모드를 전환하기 위해서 저는 다른 사람이 쓴 글들을 먼저 읽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읽으면서 거기에 어떤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다 보면 이제 저도 좀 글을 쓸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되는 모두가 거죠. 전환되는. 네, 네. 네. 그래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글을 읽는 어떤 그런 시간만큼은 좀 유지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까 사실 배달 일 할 때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게 돼서 좋다 네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보면 갑자기 또 문학에 대한 생각이 시에 관한 상념이 뭐 막 들진 않으세요?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었는데요. 근데 그 과정 전부가 다 네. 그 어떤 하나의 영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달릴 때는 모르지만 네. 달릴 때는 일하느라 바빠서 모르지만 네. 그 와중에도 어떻게든 그 순간에 제 눈에 보이고 어떤 코로 냄새 맡아지고 귀에 들리는 어떤 것들이 네. 그게 결국은 이제 남아서 네. 제가 쓴 어떤 글에 어떤 네. 흔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 같아요. 219호에서 얼굴을 내밀던 그 파릇파릇한 네네. 청년들의 얼굴도 나중에 시에 등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최근에 쓰신 시 하나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직 그 완성시킨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저희 집 근처에 안양천이 있어서 네. 제가 그 안양천을 가끔씩 걷는데요. 그 언젠가 비 오는 날 이제 그 천변을 걷다가 네. 강물에 이제 비가 떨어지면은 빗물이 떨어질 때마다 그 둥근 무늬가 생기죠. 무늬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유심히 보면서 이제 걸었는데, 그래서 한 문장만 써놓고 아직 완성은 못 시켰는데, 네. 뭐 비가 다음 비를 위해 둥근 관역을 만들 때마다 그걸 흩어버리는 강물을 보며 걸었다라는 이 문장까지만 써놓고 네. 이제 앞으로 완성해 나가야 됩니다. 네. 그러네요. 정말 비가 떨어지면서 그 관역을 맞추는 것처럼 그런 모양이네요. 그래도 완성된 시 하나 소개해 주세요. 듣고 싶어요. 그러면은 네. 그 제가 작년 겨울에 낸 네네. 그 두 번째 시집 사랑이라는 신을 계속 믿을 수 있게에 있는 네. 몽유도원이라는 네. 시를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몽유도원. 우리가 마주보고 누웠을 때 당신의 심장은 아래로 쏟아지고 내 심장은 쏟아지는 세상을 받아냈는데 내 팔베개에서 자꾸만 강물이 흘러 당신 귀는 깊이 잠들지 못했네. 내 피가 실어 나르는 복숭아 꽃말을 다 듣고 있었네. 그때 나는 벌써 죽은 사람이었고 당신은 살아서는 다시 못 꿀 꿈처럼 가엾이 아름다웠네.
이 시 고르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 시에서 전하고 싶은 건 뭐다 이런 게 있으세요? 일단은 그 들으시는데 지루하지 않게끔 네. 짧은 거라서 네. 짧아서 좀 선택을 했고요. 이병철이라는 시인이 이제 앞으로 또 써 나갈 어떤 시들은 네. 요런 어떤 느낌의 어떤 시들이 될 거다라는 걸 좀 네. 기억해 주셨으면 해서 그래서 골라봤습니다. 네. 요즘엔 조금 나이 드셔서 은퇴하신 이후에 문학 활동을 새롭게 도전하고 싶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어쨌든 인생 2막을 새로이 하고 싶다 하는 분 많으신 것 같아요. 혹시 그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제가 이제 아직 30대라서요. 네. 제가 이렇게 어린 나이에 감히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있다면, 하고 싶은 게 네. 있으시다면은, 네. 그 즉시 저는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왜냐면은 그러니까 그 하고 싶은 일 그 자체보다 그러니까 무언가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너무 소중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일보다는 네. 그런 마음은 살면서 많이 찾아오지 않는 것 같아요. 몇 번 안 되죠. 네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너무 하고 싶은데 그 일 자체보다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 내 그 뜨거운 마음, 네. 그 마음을 놓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이병철 시인은 또 다른 일 하고 싶은 게 있다. 있으세요? 문학 외에도. 저는 늘 그냥 소년처럼 살고 싶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 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거창한 꿈 같은 것들은 아니고요. 네. 그냥 하루를 좀 즐겁게 사는 거, 네. 하루를 좋은 사람들하고 네. 좀 의미 있게 사는 거, 그리고 그 하루들이 모여서 인생이 되는 거죠. 지루하지 않은 인생이 되는 거. 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힘들면 죽고 싶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는 게 너무 재밌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면서 네. 그렇게 살고 싶거든요. 그러면요. 86세의 이병철 시인은 어떤 모습일 것 같으세요? 그때도 아마 소년 같고? 네, 소년 같고 멋진 그 청자켓 같은 걸 입고서 배달 오토바이를 모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걷는 길 함께 해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남기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굉장히 즐겁고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가까이 앉아가지고 진짜 뭐 커피 한 잔, 소주 한 잔 하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어서 좋았고요. 제가 이번에 낸 시간 강사입니다. 배민합니다라는 책에 그 사인을 해드릴 때 써드리는 문구가 있는데요. 네. 그 문구를 마지막으로 인사말로 드리고 싶어요. 네. 네. 마음이 식기 전에 배달하세요. 네. 정말 중요한 얘기네요. 네.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을 배달해야 되는군요. 네. 시 한 줄 같은 그런 말씀이셨어요. 즐거운 얘기, 근사한 낭독으로 함께해 주신 이병철 시인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뜨거운 마음이 찾아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그 마음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이병철 시인. 그는 자신의 뜨거운 마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 낮에는 가르치고 저녁엔 배달하고 새벽엔 시를 쓰는 그런 삶을 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행복해 보이는데요. 그의 글 속에서 이유를 한번 찾아봤어요. 통장에 배달 수익이 입금될 때 가슴이 데워졌다. 밥 안 먹어도 배부른 느낌이다. 대출이자 갚아나가고 전세 보증금 증액분 감당하고 가스비랑 수도세랑 전기료도 내고 라면과 햇반도 사 먹었다. 생애 가장 캄캄하고 깊은 골짜기에서 겨우 기어나올 수 있게 해준 것도 시간 강사에게 가혹한 겨울방학을 어떻게든 버티게 해준 것도 정직한 노동의 가치를 알게 해준 것도 다 2006년식
49cc 스쿠터였다. 나는 이 낡은 스쿠터를 타고 우울과 자괴감, 열패감, 자기 비관과 남 탓에서부터 멀리 달아날 수 있었다. 살면서 감당해야 할 자기 몫의 일, 수없이 많죠. 그 일들을 당당하게 감당하면서 스스로 서는 것이 이병철 시인에겐 참 중요한 듯합니다. 정직한 노동으로 삶을 일구며 자기 힘으로 꿈을 향해 나갈 수 있게 해준 선택이었기에 아마 그렇게 행복해 보였나 봐요. 멋진 재킷 입고 희끗희끗한 머리를 날리면서 이 다음에도 스쿠터를 타겠다는 이병철 시인의 마음을 오래, 아주 오래도록 진심으로 응원할게요.